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21학년도 수능의 경제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서 쌤하고 빨간 볼펜으로 같이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경제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비례 반비례라든지 또 예시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고, 일단은 맨 처음에 채권이라고 그랬어. 채권에 관한 글이잖아, 그지? 채권 동그라미 칠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잖아.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이거 해줘라고 하는 거지. 요거를 우리 청구권이라 합니다. 요청하는 거 청구권. 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채권이라고 해요. 권리입니다. 권리. 채권. 권리입니다. 이 특정 행위, 아까 특정 행위 한번 나온 적이 있지, 그지? 요거를 급부라고 합니다. 특정 행위는 급부입니다. 급부. 그러니까 니네가 편의점에 가서 만약에 초콜릿을 하나 샀다고 하자. 그러면은 돈을 주면 니네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야? 초콜릿 주세요 하는 권리 있지? 그게 채권이란 말이야. 그 초콜릿 주는 행위를 알바가 주는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 거고, 그 누구지? 그 알바생도 니네한테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가 있는 줄 알아? 초콜릿 주고 난 다음에 카드 주세요, 돈 주세요 할 권리가 있지. 돈 주세요 하고 청구권을 가진 거는 알바생의 권리가 되고, 니네가 돈을 주는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무. 그러면 채무는 뭔 줄 알아요? 무니까? 무니까? 의무. 채권은 뭐? 권리. 그러면 채무하고 채권은 반대 방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알겠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너네가 손님으로 초콜릿 사러 편의점에 가면 무슨 채무가 있지? 돈을 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지. 무슨 채권이 있죠? 초콜릿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는 거지. 그럼 알바생은 너희한테 무슨 채권이 있지? 돈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고, 무슨 채무가 있죠? 초콜릿 줘야 하는 채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채권을 가진 사람은 해줘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급부를 이행하면 돈 줘. 그래서 돈 줬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해야 될 채무이지. 그건 소멸하는 거야. 줬잖아. 돈 줬잖아. 그럼 줘야 될 의무는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급부는 재화는 상품이야. 상품을 재화라고 그래. 그다음에 서비스. 쌤이 니네한테 수업을 하면 이거는 내가 물건을 주는 건 아니지 않니? 내가 너희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이해됐죠? 근데 그 이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첫 번째는 재화, 두 번째는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그 예외 내용이야. 나는 쌤이 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을 꼽으라면은 1말 2초. 1말 2초. 그러니까 1문단 맨 끝 문장하고 2문단 첫 문장하고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요 말은 그 외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빗밥을 깔아두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보자. 이 문단. 저 위에까지 제일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맨 위에 민법상의 권리는 안 잘리고 나오니? 좀 잘리니? 안 잘리고. 오케이. 자 볼게요. 민법상의 권리는 주어 다음에 끊을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끊을게요. 자, 슬래시 끊습니다.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대. 권리하니까 채권하고 관련되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으로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거 끊을게. 대부분은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니였니? 주어가 권리는 이해됐지? 그럼 대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야. 계약 없는 게 대부분이야? 계약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야? 계약 없는 걸로 있지만 대개의 경우, 대개가 대부분이 알겠니? 대부분은 뭐를 통해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고. 뭐가 발생하는데? 주어인 권리가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게 돼. 대부분 계약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계약의 정의가 맞지? 계약의 동그라미 칠게.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래. 계약은 뭐다? 합의라는 거야. 알겠니? 합의 중에 계약이 있는 거야. 끊을게. 계약이 성립하면, 끊을게요.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들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쌤이 재화가 뭐라 그랬지? 상품이라 그랬잖아. 서비스는 다른 말로 용역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 제공, 즉 바로 재화의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의 그 물건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그걸 위해서 뭘 사용한다? 예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네 볼 때 계약이 더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예약이 더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예약이 더 중요한 말이지, 얘들아. 그 위에 이유는 뭐냐면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예약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계약보다 예약이 밑에 나왔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여기 따옴표 없지? 여기 따옴표 딱 쳤잖아, 얘들아. 강조하는 말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는 뭐라 그랬어? 기업과 니은의 차이점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일상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예약은 구별된다. 무슨 예약과 무슨 예약이 차이가 난다? 일상의 예약, 그 다음에 법적인 예약은 다르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겠니? 일상 예약이겠니? 법적 예약이겠니? 일상은 우리 편의상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법적인 의미의 예약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기차를 타려고 미리 돈을 내고 승차권, 우리 종이 쪼가리를 받잖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 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억은 일상의 예약이야, 법적 관점의 예약이야. 일상의 예약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쌤이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다. 예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얘들아. 물어볼게요. 계약이 넓은 개념이에요? 예약이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예약이 넓은 개념이 아니죠. 거꾸로지. 자, 그럼 내가 정리해 줄게. 너네가 약간 씩씩하게 두 명이나 대답한 친구들이 틀렸다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내가 계약이라고 썼거든, 얘들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양이라고 쓰면 안 되지.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게. 내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지울게. 여기에 선생님이 가운데를 지울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를 여기 왔어요. 그리고 쌤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릴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하나 지울게. 그리고 이놈을 벤 다이어그램 속으로 집어넣을게. 이렇게 집어넣을게. 그리고 쌤 여기다가는 예약이라고 쓸게. 알겠니? 그럼 아까 예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이라는 말을 했잖아, 얘들아. 무슨 말이야? 예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이 뭐지? 요 사이에 도너츠 모양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예약에 해당되지 않은 계약. 그죠? 그러면 여기에 승차권 예매 같은 기억이 들어있단 거지.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뭐지? 예약도 되고 계약도 되죠. 그럼 예약은 무조건 계약이죠. 근데 계약이라고 다 예약은 아니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요걸 적어 두시면 됩니다. 요걸 물어볼 거야. 이따가 기억 나오는 문제 있지. 승차권 뭐 예매하는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법적으로 예약은 우리가 궁금했던 게 법적 예약이지. 그죠?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소리 내서 시작.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의 본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좀 문장이 긴데 주어를 볼게. 주어가 뭐야? 예약은 맞지? 뭐의 일종이다? 계약의 일종이다. 그럼 예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지? 벤 다이어그램 볼까? 예약은 검정색은 무조건 계약의 일종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바나나 우유는 우유의 일종이다. 이해됩니까? 근데 우유라고 다 바나나 우유는 아니지. 왜냐면 초코 우유도 있고 흰 우유도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아따, 예시가 참 찰진다, 그제? 자,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 급부를 내용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 발생인 거야. 그러면
본계약 성립할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계약은 예약은 계약의 일종이고 본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3문단이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 그런데 주어가 뭐로 시작하니 얘들아? 이제는 예약이야. 그럼 우리의 주인공은 계약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야? 예약이 쌤 다운표 쳐져 있었잖아. 이제 다운표 한번 쳐놨다고 이제 다운표도 안 쳐요. 한 번 나왔지 이러면서. 그리고 첫 문장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 니네 이 말 나오는 순간 두 가지라는 말 딱 나왔잖아. 그러면 냉큼 세모 치세요. 뭘 세모 치냐? 첫째는 둘째는. 첫째는 둘째는. 이거 마이너스라서 세모 친 거 아니야? 이거 둘로 되게 나누는 게 되게 필요해. 이 둘의 차이점을 낼 거야. 안 그래도 표 나오는 문제 있었지. 표 나오는 문제 세 번째 문제였나? 네 번째 문제였나? 표 나오는 문제 있었잖아. 네, 세 번째 문제. 그거 표 나오는 문제 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고 그 문제가 A라고 돼 있지 않냐? 그 문제 세 번째 문제 보면 A에 라지 A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네. 그치?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시작.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뭘 발생? 채권 발생. 그다음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채권 발생, 예약 완결권 발생. 자, 쌤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낙하는 것이다. 내가 청구하는 거는 자, 예약상 권리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아직 본계약이 아니야. 본계약은 그 전에 본계약 이전에 예약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 본계약을 성립하는 요구, 본계약을 성립하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오케이 하고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하면 노는 안 돼. 거절할 수가 없어. 그게 급부 내용이 야기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급식업체를 공모했어요. 공모가 뭔지 알아? 공식적으로 모집을 한 거야. 야기니? 회사가 밥을 안 하는 거지. 회사에서 직접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급식업체가 있어. 밥 만드는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업체가 있어. A 업체, B 업체, 급식업체가 있어.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선정할 때 뭘 가지고 선정하겠니? 가격이 싼가, 위생적인가, 그동안 실력보다 맛이 있는가, 뭐 영양소는 맞는가 이렇게 해서 B 업체가 제일 적당하고 싸고 괜찮은 것 같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러 업체가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중에 한 업체를 비출게 선정된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당신이 선정됐습니다 하고 통지하는 순간 예약이 성립된 거야. 이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업체가 회사와 관련, 업체와 회사의 문제. 업체는 무슨 업체? 급식업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몰라. 그러면 급식업체가 회사에 들어가서 밥을 하는 거지. 그럼 회사 직원이 점심하고 저녁을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먹은 사람들은 밥값을 내고 밥을 먹는 거라고. 그 밥이 뭐가 되고? 재화가 되고? 밥값이 뭐가 되고? 그 식사 대인 채무가 되는 거지. 이까지 이해되니? 그럼 한 업체는 여기서 말했던 이 다운표 쳐져 있는 예약상 권리자야. 예약상 권리자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를 하면 본계약을 성립하는데 회사가 오케이 해야 돼. 이거 상대방이 회사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누구라고요? 예약상 권리자야.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라 요청했잖아, 얘들아. 본계약은 뭐지? 그래, 밥 주고 돈 받는 거. 그게 본계약이야. 이해되니? 근데 그거를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인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승낙해야 되지, 그지? 신청만 하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예약상 권리자인 업체의 채권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채무는 누구냐? 바로 회사가 오케이 승낙하는 것이 채무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업체가 들어가서 밥을 만들지. 그럼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급부고, 그 밥 먹은 만큼 대금을 지불받는 것이 하나의 또 급부가 되는 거지. 이까지 됐습니까? 자, 둘째는 너네가 더 친숙한 거야. 너네 식당 예약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손님이야. 알겠니? 본계약을 성립시키다는 생각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대. 가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선생님 내일이 결혼기념일이거든. 그래서 그 식당을 예약하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식당에 예약한 사람은 식당에 도착하죠. 그러면 그때 예약 완결권, 여기 예약 완결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얘들아. 그걸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손님인 예약상 권리자가 이제 본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밥을 주시오 하는 건 채권이고, 이해됐냐? 그러면 돈을 내야만 하는 것은 채무가 되고, 식당 입장에서는 밥 주는 게 채무. 밥을 주는 것이 채무인 거고, 무전 취식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돈 주시오 하는 권리인 채권이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사문단, 오문단은 법적인 문제야.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나 본계약상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 양상이 다르다. 예약의 유형은 두 가지였어요.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 여기서 채권자라는 말이 나왔잖아. 채권자가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쉽게 말해보자. 자,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 예문,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을 샀단 말이야. 나는 권리가 있지. 돈을 냈으니까. 뭘 받아? 가나 초콜릿 만약에 2+1 해가지고 2,400원을 냈다 하자, 알겠냐? 카드를 긁어서 2,400원 내가 뭐 핸드폰으로 2,400원 결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초콜릿을 안 주네? 그럼 내 권리를 했는데 나한테 손해가 된 거잖아. 내가 초콜릿 못 먹잖아, 얘들아. 여자친구한테 주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랑 초콜릿 못 줘가 헤어졌다 그러면 채권자의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면 누가 채무 불이행을 져야 되겠니? 채무. 알바생이 채무 불이행을 져야 되지. 반대로 말해볼게. 내가 돈을 안 냈어. 초콜릿을 처먹었어. 알겠냐? 그럼 알바생이 그거 사장님한테 혼날 거 아니냐고. 월급에서 까인데. 그러면 알바생의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 알바생이 손해를 본 거라니까. 그러면 손님인 내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얘들아? 개념이 어렵게 돼 있지만 여러분 채권, 채무, 급부 요걸 이해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을 바뀌게 돼. 원래 채무의 내용이 뭐였어, 얘들아? 내가 손님이었을 때는 돈을 주는 게 채무였잖아.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대요. 무조건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야 돼. 그럼 처음에는 무슨 채무였어, 얘들아? 처음에는 채무 불이행 채무였잖아, 얘들아. 채무 불이행은 빨리 돈 줘 이런 뜻이야. 내가 돈을 안 내고 초콜릿 먹고 편의점에서 도망갔거든. 채무 불이행을 돈 줘야 돼. 근데 이제는 이제 채권자가 손해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손해배상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왜냐면 정신적 위자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 이 골 때리는 경우인데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가 가진 권리신을 방해했다면이야. 그럼 갑자기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타인이 나왔지, 얘들아. 그럼 타인이면 이거 제3자 말하는 거야. 제3자. 아까 우리 미용실에서 누가 있었지? 손님이 갑이었고 미용사가 을이었거든, 얘들아.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내 예약 시간에 껴들어가 머리 깎은 사람 있지. 병이라는 새끼가 제3자잖아, 얘들아. 방해한 거지. 내 말 이해돼? 나의 예약상 권리를 방해했어.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인 나는 빡친 거냐?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에게도 할 때 그가 누구야? 타인이지, 얘들아. 타인에게도라는 뜻이야. 그럼 타인에게도,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원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얘한테도 물을 수 있으니까 둘 다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아까 갑이 손님이었잖아, 얘들아. 사장님이 약속을 어겼단 말이야. 실수해서 약속 시간을 착각해서 그 다음 날로 착각해서 나는 그날 그 결혼식 세팅을 하려고 머리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 거지가 돼가지고 신부가 거지 같아 파혼해가지고 내가 결혼 못해두면 노총으로 늙어갈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뭐 해줘야 돼? 머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병 제끼고. 근데 이제 뭐가 바뀐, 채무가 바뀌어. 돈으로 물어줘야 돼, 이제. 뭔 말인지 알겠냐? 돈으로 물어줘야 돼. 법률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고의는 의도적으로고 과실은 실수잖아, 얘들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면 실수로 하는 건 괜찮아, 알겠냐? 근데 그게 위법성, 법적으로 어긋나는 게 인정된다면 법에 어긋나야 되고 불법 행위
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손해 끼친 사람이 누구야? 세 사람이 있었지. 예약 상대방도 있고 방해자가 있지 얘들아. 그럼 예약상 권리자는 손님인 거고 예약 상대방은 누구고? 미용사가 되는 것이고 방해자는 제3자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요 예약 상대방 때문에 손해도 입었고 방해자 때문에도 손해 입었으니까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그럼 손해배상 뭘로 하는데 얘들아? 뭐 돈으로 하지. 뭐 사과 이게 무릎 꿇고 이런 거 안 돼. 가령이상이 지나가고 손님 뭐 꽃다발 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돈으로 하게 돼 있지 얘들아. 그럼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대. 그러면 여기서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에 돈으로 한 명만 주기를 하면은 사라지는 거야. 왜? 급부 내용이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되는 거지, 알겠니? 서로 눈치 보면 안 되게 둘 다 감옥 가겠네, 그지? 저 새끼가 주겠지. 난 돈 안 내야지. 감옥 가겠네. 여러분 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가 합의 없어도 원래 채권은 발생하죠, 그죠? 그다음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하죠, 그죠?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의 권리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가 소멸돼. 채무자는 채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급부를 했단 말이야. 돈을 주거나 물건을 줬단 말이야. 그럼 채무는 이제 사라지죠. 이해됩니까? 불법 행위는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화된다라고 되는데 계약의 당사자는 사이 둘만 있는데 우리 불법 행위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는 타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오문단에 나왔기 때문에 국한된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5번이 좀 쉽게 답을 찾아. 그러면 이 문제가 제일 쉽지 싶었어요. 어휘를 제외하면 알겠니? 자, 기차 타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한번 봐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채권은 권리죠. 그리고 권리는 쌤이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내가 손님이고 표 주세요 또는 기차 태워주세요 하는 게 권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내가 돈을 준다는 거는 돈을 주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 채권의 권리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얘들아. 그럼 채권은 권리잖아 얘들아. 그럼 권리로 따지면 그 채권의 급부는 뭐가 돼야 돼요? 기차 탑승시켜줘요가 돼야 되지 않니 얘들아? 그러면 돈을 주는 거는 채권의 급부가 아니죠. 나는 당연히 기차를 타는 대신 뭘 줘야 돼? 돈 줘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채권이 아니고 뭐? 나의 의무지 않아요? 무임승차 되잖아요. 돈 안 내면. 그러면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채무에 해당되는 급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땡. 이해됩니까? 나 기차 타. 근데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나 승차권이 있으니까 돈 냈으니까 기차 태워줘 하는 게 그 채권의 급부죠. 요구할 수 있는. 이해됐니? 그러면 돈을 지불하는 게 급부다라고 돼. 돈을 지불하는 거는 기차 탑승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그 운행회사에 해야 할 의무였지 얘들아. 내 말 이해돼요? 그렇게 됩니다. 다음 2번. 기차 탑승을 안 한대요.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거다. 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서울에 있는 반포 고속터미널 갔어. 그래서 고속도로를 부산까지 가는 거를 5만 원 주고 심야 우등 고속을 딱 끊었단 말이야. 차 시간이 다 돼가. 심야니까 밤 12시. 근데 11시 한 50분쯤에 그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딱 하고 있는데 운명의 여자가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알겠냐? 그 내가 부산을 갈 것인가 저 여자를 따라갈 것인가. 내 말 이해돼? 내가 결심했어. 내가 이 순간을 놓치면 저 여자를 놓칠 것 같아. 운명의 순간이니까. 그래서 그 티켓을 찢어버리고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럼 나는 의무를 포기합니까? 권리를. 내가 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군대 갑니까? 이게 차 타고 TMO 해가지고 우리 군대 훈련소 가는 게 아니잖아. 권리 포기가 아니라, 의무 포기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권리 포기하는 거 자유입니다. 돈지랄 하는 거지, 얘들아. 아무튼 그 여자랑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결정하는 거다. 정답이 이제 3번이 정답이라 그랬죠. 예쁘장합니다. 다음. 너네 여기 아까 했던 거 기억나니? 그 동그라미 있었잖아. 이쪽 동그라미 좀 가져올게.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기억에 관한 문제지, 얘들아. 네. 기억 우리 기차 탑승하는 거잖아. 얘 법적인 예약은 아니야. 네. 그리고 계약은 계약이죠. 네. 그죠? 네. 그러면 4번에 계약 없이 땡이지, 얘들아. 이해됐나? 다음. 그리고 우리 5번 한번 읽어볼까? 미래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리 지불하는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라는 계약을 성립하는 권리를 받고, 여러분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대답했니? 그렇죠. 예약이죠. 자, 물어볼게. 기억은 예약입니까? 기억은 예약입니까? 아닙니까? 예약에서 벗어난 여집합이죠. 지금 5번은 예약을 말해요. 법적인 예약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예약입니다. 기억은 뭡니까? 법적인 예약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 말하는 예약이지. 알겠죠? 그럼 이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5번도 제낄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다음. 우리 아까 세모 쳤던 거 기억나? 네. 예약을 둘로 나누지 않았니? 네. 첫째로, 둘째로, 맞지? 네. 그러면 내가 파란 형광펜으로 칠해볼게. 이게 지금 그 급식업체 얘기하는 거 맞지, 얘들아? 네. 맞죠? 급식업체. 급식업체랑 회사랑 맞지? 근데 이 예약상 급부라는 게 뭐였었죠? 업체가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요구를 했을 때 회사가 승낙하는 것. 저 문제가 뭔지 압니까? 문제가 잘 보라. 빨간색으로 해줄게.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라고 했잖아, 얘들아. 네. 그러면 여기서는 급식업체 있지? 급식업체가 예약상 권리자지. 여기까지 됩니까?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보라색으로 해줄게. 요거죠.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낙하는 것.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체결을 요청하면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요게 보라색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됩니까? 급식처가 자기가 공모해서 당첨 선정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러면 본계약 합시다 라고 하면 그 상대방인 회사가 예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되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없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편의점 얘기로 돌아오면 돼. 알겠니? 본계약상 급부야. 알겠니? 자, 문제는 뭐라고요? 빨간색 보세요.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알겠니? 디귿 갈게요. 자, 본계약상 급부입니다. 자, 본계약 할게요. 자, 잘 보세요. 급식업체지. 급식업체가 회사랑 계약합니다. 그죠? 네. 맞죠? 그러면 회사는 급식업체한테 뭘 해줘야 돼요? 식사 대금, 식사비 줘야 돼요. 그러면 급식업체는 회사한테 뭐 해줘야 돼요? 밥 줘야 되죠. 식사 제공. 빨간 형광펜 보세요. 예약상 권리자가 누굽니까? 급식업체.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급부라 있지, 얘들아.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돼? 채권이죠, 여러분. 채권, 알겠니? 그죠? 그러면 급식업체가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물어보는 거 알겠니? 자, 그럼 봐봐. 내가 또 친절하니까 이거 해줄게. 자, 급식업체가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채무죠. 네. 그리고 회사가 식사 제공해달라고 하는 건 채권이죠. 네. 그리고 급식업체가 식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채권이죠. 네. 그럼 회사가 식사비를 주는 것은 급부는 채무죠. 네. 그러면 얘도 지금 급부고 얘도 급부야. 행동은 다 급부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얘들아. 그러면 밥 줬으니까 돈 줘 이거지. 밥값 줘지. 그 밥값 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따라서 밥값 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정답이 되죠, 여러분. 디귿이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1번이 나오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손님이 식당에 뭐 행사가 있어서 예약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가서 예약 완결권을 해서 손님인 내가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야? 밥 주세요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없음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1번.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새끼들 한번 보자. 범법자 새끼들. 자, 우리 그 손님 죄 없어. 손님 죄 없어. 손님 누구? 갑이야. 보통 갑은 갑질을 해야 되는데 갑은 착해, 알겠니? 행사 있어. 그제 고속터미널에서 만난 그 운명의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알겠냐?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멋있게 하기로 했어요. 자, 을 사장님 있잖아.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박준 이런 거지. 그러면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 막 결혼식이 한 오후 3시에 있나 봐요. 자, 근데 갑은 시간에 맞춰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용실을 갔습니다. 자, 해주세요. 딱 한 거지. 근데 어떤 병신 같은 놈이 앉아가지고 을 사장님한테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거야. 나는 을 헤어 디자이너한테 요구한 거지. 다른 헤어 디자이너를 소개해주면 안 되잖아. 내가 계약한 거는 을한테 받기로 한 거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병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껴들었지. 이 나쁜 놈의 새끼 아니야? 위법성이지. 그럼 나는 갑은 병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 멋있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원래 을은 뭐 해야 돼? 나한테 뭐 해줘야 돼? 머리 손질해줘야 되지. 근데 벌써 나는 삐졌어, 그지? 을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머리 손질이라고 하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상품 아니지, 머리 손질. 손질이라고 하는 게 뭐지? 서비스지, 얘들아. 머리 손질 서비스지. 맞지? 미용실에서 너네 가위 같은 거 들고, 바리깡 같은 거 들고 오면 안 돼. 헤어, 그 손질, 머리 손질 서비스 제공받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좆됐잖아. 지금 행사 못 하잖아. 망가졌잖아. 그때는 뭐로 바뀌어? 돈으로 채무 불이익에서는 손해배상으로 바뀌게 되지, 얘들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해되니? 그럼 을은 머리 손질이라는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꿔야 돼. 이거는 뭘로 한다? 돈으로. 가위 100개 이게 아니고 돈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삼각형, 역삼각형 했던 두 사람 있잖아. 둘 다 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 사람만 돈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복잡한데 선생님이 4번이 정답이라고 했니? 왜인 줄 알아? 여기 뭐가 이상하지? 자, 을은 사장님이고 병은 중간에 껴든 손님이지, 얘들아. 채무 불이행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채무 불이행은 을한테만 있고 병은 무조건 처음부터 뭐였어, 얘는? 병은 손해배상 청구였지, 얘들아. 그러니까 딱 요거 한 개만 틀렸어요. 이해되니? 자, 요 5번 한번 볼게. 을과 달리 병은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지, 얘들아. 근데 이게 보면 을한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을은 누명에서 벗어나는 거고 병은 껴들었으니까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지. 헷갈렸던 선지 있니 얘들아? 1, 2, 3 중에 좀 짧게 2번 2번 저기 2번 네. 2번 해달라고. 2번 볼게.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은 사장님이지 얘들아. 네. 을과 병 모두 손해배상 채무를 지죠. 근데 을이 배상을 하면, 사장님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져요. 둘 중에 한 명만, 급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명만 손해배상을 하면 나머지는 채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쉽죠? 네.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또 헷갈리는 거 없습니까? 3번. 3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대한 흡부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됐으면 얘는 그냥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거 알겠니? 네. 그 을과 병은 사장님하고 손님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죠. 네. 그죠? 네.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급부 내용은 손해배상,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예. 자, 오늘 이렇게 경제 지문인데 오늘 채권, 채무, 급부 이런 거 좀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나중에 급부가 사라지는 거 있잖아, 얘들아. 채무가 사라지는 거. 이행하면 돈 주면 나의 채무는 사라지잖아. 그 나중에 변제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경제 지문은 이렇게 배경지식 쌓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